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9일 새벽 기습적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일주일 만으로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입니다. 합참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공조 아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 출범 첫 회의를 하고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사용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미 간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 전국 곳곳에서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TF를 편성해 대규모 장비와 병력을 집중 투입하고 복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국 핵전략 잠수함 부산 입항 등에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19일 새벽 3시 반부터 46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기종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전날인 18일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가진 것과 미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데 따른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미국 핵잠수함 등의 핵전력 운용을 한미가 협의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맞서 핵무기를 운용하고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우리 발언권을 제도화하는 게 목표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를 가진 후 나온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자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하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일주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 벌써 13번째입니다. 북한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19일 새벽 3시 반쯤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새벽이죠.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즉각 판단을 하고 발표를 했죠. 일본 측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평양 인근에 있는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SRBM이라고 그러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금 한미 정보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고도는 한 50km, 사거리는 한 550km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제 열렸던 한미의 핵 확장 협의 그룹이죠. NCG 첫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죠.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발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즉각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도 규탄 발언을 내놨죠.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즉각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NSC가 이제 열었죠. 그래서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죠. 미 국무부도 마찬가지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는
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관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당장 이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국의 한국과 일본 동맹국을 방위하기 위한 그 입장 또 태세는 확고하다라는 입장이지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습 도발에 대해서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핵 협의 그룹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던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ICBM을 발사했거든요. 당 그 발사 이전에도 북한이 국방성 성명이라든지 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특히 워싱턴 선언,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협의를 이제 개시를 하는데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도발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ICBM을 쏘았고 오늘 새벽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핵협의 그룹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에 기항한 SSBN이라고 그러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다시 말하면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이 SLBM은 사거리가 12,000km고요. 그 20발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 사전에 전혀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협의 그룹과 관련해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문을 냈죠. 한미 확장 억제 강화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치 북한은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자기들을 압살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예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확장 억제를 우리가 강화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은 자기들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27일에 북한이 소위 주장하는 전승절,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맞춰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명분은 역시 한미가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인데요.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북 예천군에는 해병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에서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에 수색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고무보트를 타고 거친 강물을 헤쳐나갑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내성천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유속이 빠른 상황이지만 해병대 장병들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대는 병력 1,600여 명과 소형 고무보트, 제독차, 드론 등 장비 100여 대를 투입해 80여 킬로미터에 대한 실종자 수색과 도로 및 주택 복구 등 피해 복구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반복되는 수색 작전이지만 장병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현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수륙 양용이 가능한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6대도 현장에 투입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리논 헬기 등의 장비도 필요시 즉시 이륙해 접근 제한 지역에 대한 탐색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예천군 은풍면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물들을 계속해서 도로 밖으로 나르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리합니다. 멈추지 않는 비에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장병들이 흘린 땀만큼 마을은 조금씩 원래 상태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토사물이 밀려와 힘들지만 하루빨리 마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피해를 입은 마을이 복구될 때까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곳은 경북만이 아닙니다. 악천후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전북과 충청에서도 우리 군의 수해복구 대민 지원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허리격인 경북과 전북 그리고 충청. 이 가운데 전북과 충청은 역대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지역은 누적 강수량 595.5mm로 600mm에 조금 밑도는 수치입니다. 충남 청양은 665mm로 600mm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는 연간 강수량이 아닌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쏟아진 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말 사이 천둥과 번개 그리고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온다는 예보까지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들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잊은 채 대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장병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념 아래 개의치 않고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육군 35사단이, 충청은 육군 32사단이 관할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거지와 농경지를 찾은 부대원들이 가재독을 옮기고 가축의 배설물과 토사물을 치우고 또 치웁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은 거주지와 깨지고 멍든 과일과 채소들을 볼 때면 숨이 턱턱 막히고 한숨만 내쉬던 주민들. 빗방울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들을 돕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내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지워져 갑니다. 상처가 깊어 아물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든든하고 듬직한 또 다른 이웃, 군인들이 곁에 있는 만큼 희망을 가져봅니다. 육군 35사단과 32사단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라며 마지막 한 명의 주민이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대들은 병력과 장비 등 가용 전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앞으로 그 규모와 크기 모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대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구조와 복구,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과 재난 관련 지원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각 부대별로 진행 중인 호우 피해 대민 지원에 이어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TF를 편성해 집중적인 복구 작전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18일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에 육군 호우 피해 복구 작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기존 지역 방위 사단별로 실시되던 피해 복구 지원과 별개로 중장비 위주의 복구 장비가 편성되고 여기에 병력을 더해 세터화하여 운영됩니다. 이에 대규모 피해 복구에 최적화된 건설 장비, 제독차, 급수차 등 각종 장비 500여 대, 특전사,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부대, 병력 3천여 명이 TF로 구성됐습니다. TF 선발대로 움직이는 굴삭기 등 장비 37대와 공병병력 80여 명은 피해가 심각한 충청도와 전라북도, 경상도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노산육군훈련소, 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 익산 7공수여단, 예천 54단 총 4개소로 긴급 이동했고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19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TF는 심각한 호우피해 지역에 최단 시간 내 대규모 장비와 병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장병들은 앞으로 군 의료기관을 모바일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대 진료 과목에 안과와 피부과 등이 추가되고 초급 간부에게는 종합 검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국방부가 18일 향후 5년간 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과 군 의료 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등 3대 분야별 세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군 의료체계 개선 분야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4단 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개에서 8개인 4단 의무대 진료 과목을 안과와 피부과를 포함한 9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 외상 환자의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치료도 군 병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외상센터에서 중증 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를 위해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 수도병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 요양과 재활이 필요한 인원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병원도 별도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의 원격 진료 체계도 개선됩니다. 현재 전방 격오지 89개소에 설치된 원격 진료 체계를 2027년까지 해 강한 경계작전 부대를 포함한 105곳으로 확대하고 2급함 3척에서 운영 중인 함정 원격 진료 체계는 2027년까지 2, 3급함, 잠수함 등 모두 87척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 의료인력 발전 분야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단기 군의관이 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 의료인력 임상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와 교육 여건도 마련됩니다.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보직하고 주특기 교육 강화 등으로 임상 관련 연구와 교육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초급 간부의 건강한 군 생활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초급 간부 임관 3년, 5년, 10년 차에 국가 건강검진보다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 병원에서 제공하고 초급 간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의 군 의료기관 이용 편의도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 진료 대기시간 축소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군병원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래 현장 접수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신전력체계의 연구와 콘텐츠 개발 등 군의 정신전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 새로운 국방정신전력원장에 윤원식 예비역 육군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18일 대전시 유성구 본원에서 제6대 윤원식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윤 신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 33년 동안 공보 정훈장교로 복무하며 주요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 강화에 일조했습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신전력의 핵심과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 적을 압도하는 군인 정신의 함양이라면서 실제 전투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군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를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7월 1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육군 영상 공모전 로카필름 페스티벌에 출품할 영상을 9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 주제는 당신이 들려주는 육군의 이야기로 장병과 국민, 주한미군, 군인 가족도 참가할 수 있고 3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1에서 3분인의 영상을 제작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10월 4일 육군본부 홈페이지와 육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발표되며 대상 한 팀과 최우수 한 팀, 우수 한 팀, 장려 2팀에는 육군 참모총장 상장과 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일보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조사단과 함께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기재된 통영과 경산시 등 6개 지역 120명의 수훈 당사자이거나 수훈자를 아는 분은 조사단 공식 전화번호 1661-7625로 연락하면 무공훈장 수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와 한양대, 충남대 군사학과 3학년 학생 60여 명이 18일 해군 이함대에서 4,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을 타고 출항했습니다. 학생들은 항해 중 실무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제주 해군기지 입항 후에는 해군 7기동 전단, 해병대 구여단 등 해군 해병대 주요 부대를 견학하고 21일 진해 군항에 입항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비 대신 무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27.7도에 그쳤던 서울이 오늘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교하면 7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4도, 대구는 2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원주 34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전북은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일주일 만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아랑곳 없는 북한의 행동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점점 더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당면한 문제는 폭우 피해 복구 작업과 대비. 우리가 취할 최선책은 예방 조치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스스로 방어 대책을 세워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폭우가 더 쏟아진다는 기상 예보로 걱정이 큽니다.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19일부터 주말 전까지 피해 복구와 대비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만반의 대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